네, 주요 공시 내용 소개를 해드립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겠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주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CIS가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네요. CIS가 작년 11월 이후로 무려 8건의 이제 수주 장비 공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이상 비율이 되면은 또 기업들의 어떤 주주 가치 또는 이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IS는 2차 전지 전구 공정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전국 공정이라면 쉽게 얘기하시면 1.5V 배터리로 생각하시면은 양극과 음극인데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이제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로 하면은 조금은 이제 요즘에 이제 전기차에서는 2차 전지인데 그러면 전기차에서는 2차 전지 대규모이기 때문에 거기 전극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CIS 같은 경우는 전극에서 필요한 어떤 일종의 이제 코팅이라고 하죠. 코팅인데 코팅을 갖다가 하는 기계는 코터라고 합니다. 그 코터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코터에서 일정 이상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물질을 발라줘야 되는데 평평한 정도가 1.5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제 오차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CIS가 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CIS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건 이번 공시 포함해서 8건의 이제 그 수주를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전극을 만들면은 그 적절한 크기로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역시 CIS가 이 분야에서도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는 전국에서 3가지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3가지 공정의 기술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2차 전지가 화랑을 이제 뭐 화랑이라보다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에서 CIS가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 얼티엄 셀즈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또 지난번에 말씀한 이제 노스볼트는 이제 스웨덴의 북유럽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에게도 다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이번에 그 수주한 기업에 대해서 CIS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당 고객이 경영상 이유로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이 점에서도 CIS에게 전국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제 2차 전지 열심히 하는데 CIS를 한국 기업에서 납품한 것을 좀 밝히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아마 추정이 되고요. CIS가 또 다른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그 국내 반도체 기업이고 동시에 물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그 국내 기업에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이 이제 그 SF에 인수가 됐는데 SFA는 사실은 또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또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SFA, CIS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CIS를 갖다가 SF가 인수를 했을 때 아까 오늘 말씀드린 2차 전지 분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중요한 기술 갖고 있는 CIS를 갖다가 인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 입장에서 CIS가 갖고 있는 또 전고체 그 기술도 있습니다. 전고체 기술을 CIS가 2017년부터 개발을 착수를 했고 시험 단계에서 그러니까 뭐 소규모로 생산하는 시험 단계에서는 이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다 팔려면 대규모로 이제 그 팔아야 돼도 양산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삼성그룹에서 SFA를 통해서 CIS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CIS는 이제 2차 전지 전국만 보더라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IS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도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공시 내용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신한울 3, 4호기 터빈 발전기를 비롯한 뭐 수증기 이런 일체 장비를 갖다가 이제 납품한다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2조가 넘고요. 그런 납품하는 계약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엔 탈원전을 갖다가 요구했었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는 사실은 다 일찌감치 설계도 끝났고 이제 건설하면 되지만 이게 다 지체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원전 정책 바뀌면서 신한울 3, 4호기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하게 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터빈 발전기랑 스팀기를 다 일체를 이렇게 납품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주라고 보통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원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로인데 원자로를 갖다가 설계부터 하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랑스, 러시아 이제 일본과 그 캐나다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갖다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원전 붐이 이루어졌지만 누가 이제 러시아 원자로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프랑스와 캐나다, 일본 컨소시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3강 구도가 유일하다. 근데 전 세계에서 원자로 붐이 불었기 때문에 3강 구도로 전 세계 원자로의 건설을 일정 이상만 차지하기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매출가 그 시장 전망에서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산에너비레트 원전뿐만 아니라 복합 발전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에너비레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수소 터빈도 이제 개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터빈이라는 거를 갖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가 큽니다. 그 성인 남성이 한 뭐 2배 정도 키의 엄청난 그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터빈을 갖다 개발할 수 있으면은 수소 터빈이나 다른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레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원전에서 SMR 역시도 두산 에너비레트가 올해도 한 6천억 정도 수주를 갖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두산 에너비레트가 원자로 관련해서 복합 발전 관련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 이것이 이제 꽃피울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